지리산 항로화 도시 함양군입니다. 함양군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곳인가요? 네, 함양군은 경상남도 서쪽에 위치한 군이고요. 하동군 위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래서 서서부에 위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서쪽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군이고요. 전체가 이제 산지가 많은 지역이라서요. 덕유산, 기백산 등의 높은 산으로 이제 둘러싸여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기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또 산으로 둘러싸인 안이 분지, 함양 분지에 각각 많은 인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안이가 원래 별도의 군이었다가 통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그 함양군 내에서는 안이 사람과 함양 사람 좀 구분 짓는 경향이 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좀 숨어 있는 곳이고요. 네? 2019년 2월에 인구 4만 명대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현재 인구는 3만 6천 명 정도 살고 계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작은 거 아닌가요? 저희 경남 다뤘던 곳 중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인구가 제일 작은 느낌인데 3만 명대는 처음이죠. 네. 처음 다루는 거고 뭐 그때 그 밖에도 이제 산청도 있고요. 네. 또 의령도 있기 때문에 경남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곳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명대면은 아시겠지만 창원시의 웬만한 행정 동규모잖아요. 네. 사실 이제 인구가 많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인구가 작은 게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저번 주에 함양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금요일날 저녁에 밤에 갔거든요. 네. 그래서 시내를 갔는데 배달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고요. 네. 그래서 포장을 하러 갔어요. 그때가 시간이 한 밤 10시쯤이었나? 그런데 저희가 아는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문을 닫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밤 뭐 10시인데 12시 1시까지 하는데 네, 그렇죠? 또 금요일인데 그리고 사람이 없었어요, 길에. 네. 길에 없길래 아 진짜 함양군 인구 감소는 내가 체감하는 것만큼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 안에 읍내는 그래도 조금 크게 형성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청 있고 그쪽 옆에 가면 맞아요. 거기에 사거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프랜차이즈가 많았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다 되어 있긴 하지만 사람은 없었다. 이제 뭐 함양군은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영상이 없던데요. 네.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뭐 그 인구 감소로 지금 몸살을 겪고 있는 그런 지자체의 읍내만 찾아다니면서 영상을 찍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재밌겠다. 함양군하고 비슷한 규모의 그 지자체들이 전북이나 이런 데 가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도 읍내 영상을 찍어보면 보통 텅텅 비어 있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점심 저녁 시간에만 좀 약간 활성화되는 그런 정도지. 뭐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함양군도 사실 현실은 좀 다르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함양군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경남 사람들에게도 조금 낯선 곳인 것 같은데 그렇죠. 함양군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요. 이제 뭐 사실은 함양군을 다루면서 제가 할 말은 아니긴 한데 함안군하고 엄청 많이 헷갈리는 곳이 함양군이에요. 저도 순간적으로 제가 함양이라 했나 함안이라고 했나 헷갈려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가 이제 광주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곳인데 광주 분들은 담양하고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둘 다 양이 또 들어가니까. 양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느낌의 좀 약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닐까. 요 최근에는 많이 탈피하려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은 함양군은 일단은 경남 지역 다른 서부 경남 지역처럼 대구 생활권 지역입니다. 네? 통영 대전 고속도로와 강주 대구 고속도로가 분기하는 지점이고요. 이제 함양 울산 고속도로가 여기를 통해서 이제 개통될 예정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서부 경남에서 교통의 요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울러 이제 함양은 경상남도에서 서울에서 가장 도로로 가까운 지역이에요. 왜냐면 이제 가장 서단에 위치해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광역시하고도 접근성이 좀 우수한데요. 대전, 대구, 광주와 모두 1시간에서 1시간 30분권 안에서 광역시와 도로교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이것도 들어보니까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네요. 이분들 함양에서 안 놀겠네요. 다 그럴 다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놀겠네요. 대구권이나 이런 데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들어보니까 대도시랑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산업적으로는 그럼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은 뭐 이제 이 뒤에 지금 함양군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좀 더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달빛철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개통하려고 하고 있어요. 광주와 연결되는 경남 대구 지역을 분기하는 철도가 달빛철도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함양역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함양이 뭐 광주와 생활권이 아까 가깝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광주에 지금 현대자동차 공장 등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뭐 관련 공업단지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광주에 있는 여러 공단들을 유치할 때 함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 디메리트가 뭐냐면 일단은 정서가 비슷하지 않아요. 함양군의 정서와 호남의 정서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함양에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구 배후단지로서의 기능 역할을 하는 건 합천이나
아니면 거창이 사실 우수하게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리한 면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뛰어난 분야가 없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구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곳이고요. 네. 뭐 꿀도 유명하고 한우도 유명하고 유명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건 뒤에 가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천과 함께 선비의 고장으로 상당히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선비의 고장. 예.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곡면에 가면 개평마을이라고 와. 선비 테마 로드, 네. 선비 테마 파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지어놓았던 그 서원과 그 양반들 선비들이 살았던 그 고장을 네. 예, 잘 이렇게 조성을 해놨고 실제로 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제 개평인데요. 여기는 이제 5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고택이 즐비한 이제 고장이고요. 네. 좌안동 우함양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동과 함양이 들어왔어요. 네. 예, 사실 굉장히 뛰어난 그런 풍광적으로 뛰어나고 또 유학적으로 뛰어난 곳이다라는 그런 수식어인데요. 네. 우함양의 대표적인 곳이 이제 개평마을이고요. 네. 조선시대 성리학을 대표하는 분들 동방오연이라고 해서 옛날 동방신기처럼 5분들이 또 계세요. 네. 근데 그 동방오연 중에 한 분이 이제 일두 정여창 선생이라고 아까 저 일두 그 저택이 아까 지나가더라고요. 일두 고택 여기서 이제 생활하셨는데 일두 정여창 선생을 비롯해서 뛰어난 유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곳입니다. 물론 이제 산청이 남명주시 선생의 뭐 거의 오랫동안 생활하셨고 하셔서 남명주시 선생의 그 저기 고장으로 사실 선비 고장이라는 이미지는 조금 더 유명하긴 유명한데요. 뭐 일두 정여창 선생도 이제 조선 초기 때 사실 굉장히 유학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이제 함양군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은 마케팅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정여창 선생님께서 어떤 내용을 이제 주창하셨는지 찾아봤는데 어려워가지고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훌륭한 우리 분이셨다. 그 정도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개평마을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개평마을이 이제 내와 마을이 이제 낄개자처럼 생겼다. 낄개가 이제 사람 인자에 그 내천자를 중간만 빼놓고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모양새로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제 붙여진 그런 이름이고요. 마을 초입에 이제 개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한옥들이 이제 줄지어 서 있고요. 고즈넉한 한옥의 전통과 이제 낭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사실 관광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흙과 돌을 섞어서 돌담을 만들어져 있고 이제 기와도 사실 고풍스럽게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한 번 정도 들러볼 만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또 함양이 도로 교통이 원활하다고 하잖아요. 서울로 가다가 좀 빠져서 한번 들려볼까 할 때 가도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특산물 아까 막 꿀도 있고 뭐 한우도 유명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그 저는 궁금한 게 그 실제로 가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함양 가셨을 때 거리적으로 봤을 때 어떠셨어요? 거리적으로 멀었어요. 창원에서 멀죠. 창원에서 멀었어요. 근데 먼 거리를 가기 전에는 한 번 정도 들릴 만한 곳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리산도 있고 덕유산도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그 작물들이 상당히 많고 특산물도 상당히 많은데요. 사과가 사실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사과 또 근처에 또 사과가 유명한 곳이 있지 않아요? 거창도 사과가 유명하죠. 그래서 같이 유명하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창과 같이 유명한데요. 좀 함양만의 좀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지리산 자락에서 재배를 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300에서 500m 자락에 밭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도 이제 게르마늄 지대, 땅의 게르마늄 지대라고 해서 인간에게 상당히 이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품질 사과로 알려져 있고요. 뭐 사과 품질 평가 대상 같은 그런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여러 차례 수상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과가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곶감이 상당히 유명한 지역인데요. 또 지리산과 덕유산 국립공원에 있는 백두대간 고지대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또 말려지는 그런 곶감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제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 지리적 표시제라고 해서 뭐 곶감을 재배하는 여러 그 지자체 중에서도 유명한 곶감을 선발해서 정부에서 인증을 내주는 게 있는데요. 상주 곶감과 함께 이제 함양 곶감도 올라갔다는 거. 정말요? 상주 곶감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근데 함양도 곶감이 상당히 유명하다는 거. 같이 올라갔군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미자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여기도 이제 덕유산 국립공원에 짓는 백두대간 고지대에서 지금 작물을 만들고 있는 작물을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양파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서부 경남은 양파가 대부분 다 유명하긴 하거든요. 양파 근데 여기는 이제 유용 미생물제 시용을 잘 써서요. 미생물 농법으로 이제 양파를 재배하는 걸로 유명해서 양파가 좀 달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단맛이 강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주. 들어봤어요. 굉장히 쓰거든요, 여주가. 안 먹어봤어요. 먹어보진 않았는데 네. 몸에 좋다고 그러는데 많이 들어봤어요. 생긴 거는 네. 오이, 약간 구부러진 오이인데 그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혹이 나 있는 그런 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네. 씁니다. 즙으로 많이 먹거든요. 상당히 쓴데 여주도 이제 경남에서는 몇 군데 안 되게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산양삼이라고 애기삼이라고 하죠. 애기삼. 네. 작은 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먹으면은 뭐 산삼 하나 먹는 거하고 똑같은 효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양삼이 사실 굉장히 유명하고 네. 산양삼을 재배하고 유통하는 기업들 중에 큰 기업도 함양에 많이 몰려 있는 곳이고요. 뭐 삼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뭐 암 예방, 당뇨병 치료, 간 기능 개선,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산양삼도 유명하고 제가 아는 형님도 산양삼 일을 하세요. 함양에서요? 네, 함양에서 하고 계십니다. 오, 정말 유명한가 보네요. 그렇죠. 네. 예, 그거 큰 기업의 대를 이을 분입니다. 네. 큰 기업의 그런 아들인가요? 지금은 이제 그 사실상 경영을 전부 다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은 네. 뭐 이런 표현 써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제 돈이 마를 날이 없지 않았나. 예. 잘 되나 봐요, 되게. 예, 뭐 사실은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이름만 말하면 다 알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함양에 여러 군데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사실 함양은 멀리서부터 동경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분도 그럼 함양에 살고 있나요? 지금 함양 계속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좋아요. 그리고 경남의 또 다른 지역은요, 뭐 공업 지역이 하나씩 있던데 네. 함양은 공업에 관련한 산업은 어떤 게 있나요? 없나요? 공업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군에서 많은 그 사실 크기를 차지할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인력이 부족한 것이 지금 함양의 공업 발전에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석재 및 쇠석 산업이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돌 깨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쇠석 산업이 상당히 유명한데요. 특히 이제 그 마천석이라고 해서요. 네. 우리가 조경에 많이 쓰는 약간 푸르스름한 돌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함양 마천석이 전국적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뭐 특별히 뭐 이제 함양 마천석을 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유통하는 업체도 지금 함양에 위치해 있어서 함양에서 직접 유통 같은 것도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그밖에도 이제 짜잘짜잘한 그런 유통업체나 아니면 제조업체들이 있는데 특히 뭐 레미콘이나 콘크리트 블록, 금속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큰 구조물이라기보다는 건설 현장에 꼭 필요한 그런 재료들을 생산하는 그런 공업이 좀 발달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밖에는 이제 농공단지 등이 이제 많이 조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이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지금 현재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남에 있는 지자체를 살펴볼 때는 함양군의 공업은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그런 그런 부분이 있고요. 2021년에 이제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가 유치가 됐고 이제 항노화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달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게 현재 지역 경제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함양군에 그러면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예. 농업 중심의 도시다 보니까 관광에도 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들었는데 예. 함양군 어디가 유명하죠? 뭐 지리산이 사실은 뭐 함양군이 오랫동안 네. 뭐 많이 자랑을 해왔던 곳이고 지리산 사진은 혹시 있나요? 예. 멋있다. 지리산 사진은 멋있는 네. 사진을 잘 찾아와 주셨는데요. 지리산 국립공원 그리고 지리산 천안봉 네. 이 여기 함양군에서 올라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리산 자연휴양림, 벽소령, 세석평전 세석편정 등 이제 그 지리산의 대부분의 그 관광지들이 함양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덕유산 농월정 국민관광지라고 있어요. 덕유산 관광지 중에서도 국민들께 오랫동안 개방되어 있는 덕유산 관광지도 함양군에 위치해 있고 칠성계곡이라고 유명한 계곡도 네. 또 있고요. 장터목이나 한신계곡 여기를 백무동 계곡이라고 하죠. 네. 예, 백무동 계곡, 한신계곡도 위치해 있고 간해소 폭포, 한신폭포, 칠선폭포 등등 이제 지리산이나 덕유산과 네. 관련된 폭포가 사실 많이 위치해 있고요. 여름 관광지죠 대부분. 네. 그리고 이제 상림공원과 하림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이 잘 조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연꽃도 심고 이렇게 많이 네. 노력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가보셨나요? 저 공원 안 가봤는데 네. 제가 함양 갔다 했잖아요. 네네. 제가 왜 갔다 왔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네. 이것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함양에 천령문화제가 있는데 이게 네. 올해로 63회째 열리고 있어요. 네네. 엄청 큰 행사인데 9일부터 지난주 맞나요? 지난주 9일부터 네. 이번 13일까지 5일간 열렸거든요. 네네. 함양 천령문화제라고. 예. 이게 좀 종합예술문화축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함양 지형 자체가 좀 지리산을 끼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도 아무래도 좀 산자락 밑에 있다 보니까 예. 뭐 비가 내릴 때는 좀 산사태나 홍수 위험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때
고은 최치원 선생님 함양에 왔을 때 네, 그런 점들 좀 보완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거를 좀 기리기 위한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3회째 이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오더라고요. 63회면 굉장히 오래된 축제.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함양 천령문화제 있겠지 하고 봤는데 뭔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자료 조사를 많이 했는데 네. 사실은 자료를 좀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관광 포털도 많이 들어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천령문화제가 있다는 거 제가 잘 들었으니까 종합문화축제, 종합예술축제 맞아요. 그냥 예술인도 오고 뭐 종합예술문화축제. 네. 내년에는 좀 제대로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곡절이 좀 많은데요. 이제 요즘 이제 함양이라고 하면 사실은 요걸 많이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국내에서 짚라인과 모노레일이 동시에 이제 운영되는 몇 안 되는 곳이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에 있는데요. 3km가 넘는 이제 국내 최대 길이의 모노레일 타이틀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휴양밸리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고 여기 이제 모노레일도 있고요. 모노레일은 사진이 없나 보네요. 모노레일도 있습니다. 사진이. 예쁘다. 너무 좋겠는데요. 상당히 이제 예쁜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와.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 함양 상상 항로화 엑스포를 통해서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많이 떠오르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정기 휴관이 매주 화요일 그리고 마지막 주 화요일, 수요일에 정기 휴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제 현재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곳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곶감 그리고 덕유산 고로쇠물이 납니다. 유명한 물이죠. 간에 좋다고 하잖아요. 이제 술 먹는 분들은 이제 고로쇠물을 꼭 먹으라고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집에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단맛이 나서 약간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너무 달지는 않은데 조금 단맛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물에서 그런 맛이 난다는 게 좀 물을 안 먹은 것 같고 그거 먹으면 또 그냥 생수를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안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약간 일반 그 생수보다 약간 점성이 좀 있고 근데 몸에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덕유산 고로쇠물도 상당히 유명한 그런 곳이고요. 뭐 상주시하고 영동군과 같이 함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양도 곶감에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고요. 또 이제 요즘 또 많이 이렇게 부상되고 있는 게 지리산의 산머루라고 하는 포도 종류의 작물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를 중심으로 와인밸리를 지금 형성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함양 와인밸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민간 정원으로도 등록이 돼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프랑스에 있는 여러 와인 마이들처럼 지금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리고 이제 브루어리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도 지금 많이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함양 수제 맥주도 만들고 있는데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뭘 많이 하네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지금 관광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점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함양 문제점은 뭐 당연히 인구 감소겠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함양군도 인구 문제가 심각하긴 합니다. 근데 주요하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은 뭐 오랫동안 인구 감소가 문제됐던 곳이고 그리고 이제 소멸지수로 따져봤을 때 함양군이 소멸지수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지금 뭐 3만 명대 지자체가 그렇게 또 많지가 않으니까요. 따져보면.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 경남에 있는 지자체의 그 인구 감소 문제 다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간편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최근에 몇 가지 좀 문제가 좀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대봉산 휴양밸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짚라인에 주타워가 기울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그래서 개장이 현재 연기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제 군청에서는 상고대 문제라고 해서 각도 설계에 좀 문제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사실 비판 수위를 상당히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이제 뭐 함양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여러 기사 같은 거를 이렇게 쓴 기사들이 연속 기사를 쓴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확실히 이제 다른 지자체처럼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장려금이 이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함양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아이 낳기를 좀 꺼려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좀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는 저출산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인구 감소하고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문제죠. 근데 그 밖에도 이제 함양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천령 문화제도 지내고 있고 짚라인도 만들고 있고 하고 있는데 사실 거리적 문제라든가 아직 홍보가 좀 덜 부족한 이런 문제 때문에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찾는 지역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투자는 많이 했는데 관광객 유치 효과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함양군 같은 경우는 하동군이 재정 자립도가 10% 11% 나오거든요. 근데 함양군은 9%입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이 지금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큰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지역에 있는 경제에 많이 무리를 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함양도 그런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싶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책적인 그런 개선이 좀 필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당선인 공약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칭찬을 많이 했던 분 같은데 예. 신성범 당선인 맞나요? 예. 네. 그 사실 오랫동안 이제 함양군에서 이야기 나왔던 거 달빛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자. 그래서 광주나 대구에 있는 여러 그 공업 수요를 끌어오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뭐 신성범 당선인께서는 이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공약은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좀 퀄리티 있는 공약들이 했었는데 네네. 함양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금 도로가 개통되고 이제 철도가 개설되는 게 상당히 많은 그 뭐랄까 수요가 지금 예상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하는 듯한 그런 공약을 좀 보였는데요. 네? 좀 눈여겨볼 만한 거는 함양에 이제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이 없어요. 사실 없어요? 굉장히 놀라운 하나도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약화가 된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함양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복지회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작은 규모의 재가복지센터 같은 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로는 복지 수요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이런 것들이 현재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함양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농산물 유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센터거든요. 네? 근데 함양은 뭐 여러 작물들이 지금 중구난방으로 많이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뭐 아까 꽃감도 상주가 되게 유명하다 하셨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브랜딩화가 많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품을 표준화해서 판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함양은 고령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께 그거를 사실 하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센터를 지어서 함양군 농산물을 표준화한다고 하면 앞으로 함양군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많이 유통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